이제 해양 쓰레기는 이제 환경, 경제, 생물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다각적인 문제입니다. 특히 관광 산업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지만 관련 데이터 통합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그래서 기존 공개 데이터는 이제 특정 분야에 국한되어서 문제에 대한 단편적인 시각을 제공하고 이제 유럽에 있는 선진국들과는 달리 이제 브라질하고 이제 다른 그 글로벌 사우스에 있는 국가들은 통합 관리 프레임워크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변 쓰레기 동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변수를 동일 시점에서 통합할 분석을 죄송합니다. 분석할 필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연구 목표와 방법으로 가시면 이제 데이터 수집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연구는 이제 브라질 이타 마라카 섬을 대상으로 다양한 데이터를 동일 시공간 기준으로 수집해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타마라카라는 섬은 생태적 그리고 사회 경제적으로 중요하고 관광 산업이 엄청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도시 개발과 그리고 인간 활동이 활발해서 해양 오염 연구의 핫스팟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논문에 이렇게 지도가 있는데요. 빨갛게 동그라미 쳐진 게 이제 소세고 비치, 자과리비 그리고 포르테 오렌지 이렇게 세 곳에서 저자들이 이제 집중적인 샘플링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제 바다와 가까이 있는 이제 회색 부분이 이 도시 urban areas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페이퍼에 나온 사진입니다. 이 사진들은 이제 이 비치, 해변가의 현장의 심각성을 잘 보여주는데요. 이 왼쪽에서 보시면 첫 번째 이제 도시 지역과 가까이 있는 모래사장, 그리고 쓰레기도 이렇게 널려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가운데는 25제곱미터 면적에서 수거된 쓰레기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플라스틱 조각, 도자기 파편, 그리고 다른 다양한 쓰레기 종류가 가득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여기는 자연 퇴적물, 해변 사초에 얽혀 있는 폐어망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레기의 출처와 종류, 그리고 상태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통합적인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이렇게 이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 저자는 크게 5가지 핵심 데이터를 수집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해변 쓰레기입니다. 25제미터 구역 내 모든 쓰레기를 수거해서 UNEP 가이드라인에 따라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쓰레기와 자연 퇴적물. 이, 어, 이 태- 해조류, 맹그로브 퇴적 물 속 쓰레기 속 존재 여부와 유기물 무게를 측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해변 이용 실태, 비치 러그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해변의 이용 현황 그리고 경관을 정량적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숙박시설, 구글 맵스 그리고 에어 DNA 데이터를 통해서 호텔 목록, 객실 점유율, 평균 기간, 가격 등을 수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상 그리고 해양 변수입니다. 조수, 바람, 파도, 강수량 데이터를 이제 브라질 해군 NOAA API를 통해서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집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했는데요. PostgreSQL 그리고 PG admin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물리적인 모델을 구현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미지의 일부분인데요. 이렇게 다양한 테이블이 있는데 이 테이블의 관계성을 보여드리기 위해 이렇게 줄? 이렇게 라인을 이렇게 그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선들은 테이블 간의 연결 관계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결과는 데이터셋
구성 및 기술적 검증입니다. 저자들은 총 6,200개의 데이터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데이터 세트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 검증을 하기 위해 Species Accumulation Curve를 사용했는데요. 이, 이 생태학적 샘플링 기법을 적용해서 쓰레기 수거 조사의 대표성을 검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분석 결과 이제 20m 지점부터 기울기가 완만해지면서 안정화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20m 이상을 조사하지 않아도 새로운 종류의 쓰레기가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 따라서 이제 저자가 설정한 22m의 조사 구역은 해변에 존재하는 쓰레기 유형의 90% 이상을 포착할 수 있는 충분하고 신뢰성 있는 방법임을 그래프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프는 여기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 이 선들이 이렇게 좀, 어, 안정화되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 결론은 네, 본 연구의 핵심 기여는 네, 여러 데이터를 최초로 통합하여 해양 쓰레기 문제에 대한 총체적인 관점, 홀리스틱 뷰를 제공했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단일 데이터 분석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변수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과 패턴을 식별할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스코스냅 같은 시민과학 프로젝트와 데이터를 연계한다면 큰 확장성을 가질 것이며 이제 궁극적으로 데이터 기반의 효과적인 해양 환경 정책 수립을 위한 혁신적인 모델을 제시한다고 저자들은 말합니다. 네, 많이 짧았습니다. 그래서 토의를 위해서 세 가지 질문을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육안으로 보이는 쓰레기에 한정되어 있고 관광 데이터는 AirDNA나 DNA 그리고 구글 맵스와 같은 특정 산업 플랫폼에서 수집되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수집 방법이 야기할 수 있는 잠재적인 편향이나 한계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며 향후 연구에서 미세 플라스틱이나 아니면 비공식 숙박시설 같은 누락된 데이터를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논문에서 관광산업의 이해관계 충돌 때문에 관련 데이터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해변 오염 문제가 관광 수익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로 지역 사업체나 주민들이 데이터 공유를 꺼릴 경우 이들의 자발적인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나 인센티브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이런 통합 데이터베이스는 일회성 구축이 아닌 지속적인 데이터 축적과 관리가 중요합니다. 데이터베이스의 장기적인 운영 그리고 데이터 품질 관리를 위한 가장 이상적인 주체는 정부, 학계 아니면 NGO 중 어디라고 생각하시면 이유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렇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데이터를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종명님이 좀 보여주시기로 한 걸 먼저 보고 저 세 가지를 토론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에서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다고만 얘기를 하고 데이터베이스가 실제 어떻게 생겼는지 뭐 그래서 데이터를 분석을 했더니 뭐 어떤 이렇게 발견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너무 부실해 가지고 이게 실체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결과라고 보여주는 건 이거 뭐 하나 조사 이렇게 폭이 넓어짐에 따라서 종류가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게 다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 논문의 핵심 그림이라고 할 수 있나? 전혀 저는 동의가 안 되는데, 어쨌건 이것하고 앞에 그림은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연결했는지 구조도 어, 밖에 없고 실제 데이터는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봤냐면 여기 본문 중에 자기들의 그 스크립트가 이렇게 기트부에 올라가 있다라고 해서 기트부에 가가지고 저 주소를 이렇게 주소창에 쳤습니다.
그랬더니 어디 도창해요? GitHub도 아니고 그냥 웹 브라우저에서 크롬에서 주소창에다가 이걸 집어넣고 했더니 이제 여기 코드가 나오잖아요. 네. 이 코드를 누르면 뭐 HTTPS 주소도 나오고 zip 파일로 다운로드도 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얘를 다운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는 그 녀석을 압축을 풀어요. 그 다음에 다시 커서에 가가지고 커서에서 폴더 불러오기를 해요. 그래서 방금 그 뭐지 열었던 이 프로젝트 있잖아요. 얘를 폴더 선택을 해서 열어버려요. 그리고 나서는 그럼 이제 이 커서에 이 코드 전체가 다 온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프로젝트의 UI를 만들어서 보여줘. 라고 저는 한 줄, 아주 짧은 한 줄만 쳤어요. 그랬더니 이 녀석이 이 프로젝트의 구조를 먼저 파악하고 UI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더니 프로젝트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한 30초 후에 해양 쓰레기 데이터베이스라는 걸 이제 알았어요, 얘가. 그래가지고 해양 쓰레기 관리하는 관계 데이터베이스고 거기에는 해변 정보, 조사 세부 사항, 쓰레기 데이터, 기상 해양 데이터, 해변 로그 등을 포함한다. 그래서 그걸 사용자 친화적인 웹 UI를 만들어 보겠다. 해가지고 지가 이제 프로그램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지가 뭐 개선도 하고 뭐도 하고 해가지고는 딱 제 컴퓨터에서 열어볼 수 있게 로컬 호스트 8000이라는 주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복사해가지고 다시 이 크롬에다가 쳤어요. 그랬더니 뭐 이런 게 나와. 바로 5분 만에 이런 웹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보여주는 거죠. 그랬는데 처음에는 얘가 이게 진짜 이 데이터가 맞아? 라는 의구심이 제가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커스한테다가 이거 진짜 데이터야 아니면 가상 데이터야 하니까 지가 자백을 하는 거죠. 아, 이거 제가 가상 데이터로 넣은 거예요. 라고 해서 그러면 다시 논문으로 가가지고 논문에 요 자기들이 데이터도 여기다 DOI로 공개를 해놨죠. 그래서 그 주소를 커스한테 다시 던져주면서 이 데이터도 그러면 연결을 해줘. 라고 했더니 똑같은 그걸 보여주는데 그래프가 안 보이더라고요. 처음에는 가상 데이터로 그래프를 보여줬잖아요. 근데 그래프가 안 보여. 그래서 이게 그래프가 안 보여. 보이게 해줘. 라고 그냥 하는 거죠. 그랬더니 지가 뭐 이제 또 막 수정을 해요. 어, 한 두 번 정도 안 됐던 것 같은데 예. 아직 결과 그래프가 안 보인다. 그랬더니 이걸 하면서 제가 거기 그래프 거기다가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니까 검사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검사를 클릭하니까 웹 브라우저 창에 옆에 개발자 도구 있잖아요. 거기에 빨간 X가 있어. 오류를 보여주는 거야. 걔를 캡처해. 그걸 커스한테 던져주면서 그래도 그래프가 아직 안 보여. 수정해줘. 라고 하니까 그 놈을 보고 이 코딩에 중괄호가 잘못 들어갔구나. 라는 걸 알고는 지가 그걸 고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온 게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 대시보드죠. 그래서 얘가 아직 저는 미심쩍긴 해요. 근데 지금 요 계절별 결과와 요 데이터 원래 소스 이것도 연결시켜 놓고 그러니까 이제 PDF, 엑셀 다운로드 이런 거 제가 안 시켰거든요. 근데 지가 이런 게 있으면 이게 필요하겠구나 싶어가지고 이거 만든 거예요. 그리고는 해변별 밀도와 계절별 쓰레기 양을 보여주는데 계절은 맞는 것 같은데 해변은 이게 보면 해변 두 군데를 조사했다고 뭐 나오나? 어쨌든 그런데 이게 그건 다 반영이 안 된 것 해본 건데. 같아요. 네. 네네. 그래서 어쨌건 이런 걸 더 수정할 필요는 있는데
이게 놀라운 건 뭐냐면 요걸 하는데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데는 5분, 그걸 수정하는 데 한 10분 걸렸단 말이에요. 물론 지금부터 이제 이걸 우리가 다시 해 나가려면 엄청 오래 걸리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다 수정할 필요가 없어. 우리가 쓰기 쉬운 그냥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버리면 된다는 거지. 이걸 참고해가지고 그냥 내 걸 만들어줘 라고 해도 금방 만들어질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아침에 요 논문 보면서 제일 먼저 뭘 했냐면 당연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노트북 LM 처음에 그 논문을 열어가지고 피겨 테이블부터 보고 이런 논문이구나 하고 난 다음에 노트북 LM한테 던져줘가지고 요 제일 먼저 마인드맵부터 만들죠. 그러면 지금 좀 전에 수빈님이 설명한 내용하고 거의 동일한 흐름으로 이 마인드맵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미나 할 때마다 이거 공유를 하는데 놀랍도록 수빈님이 설명한 설명과 비슷한 흐름으로 이게 쭉 돼 있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 이게 처음에는 이게 큰 제목들로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클릭 해가면서 이걸 그림을 열면 이 부분에서 무슨 내용을 이런 순서로 설명하고 있구나라는 걸 아실 수가 있고 요 설명은 여기까지만 해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노트북 LM이 최근에 기능이 또 강화돼 가지고 요 동영상 개요가 나온 거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논문 던져주고 동영상 개요 만들면은 요 논문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아주 유치하지만 아주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만들어 주는데 물론 그 뭐라 그럴까 그렇게 전문적인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아주 그 이해하기 쉽게는 만들어줍니다. 만들어주고 그리고 오디오 오버뷰도 이렇게 팟캐스트 만들어주죠. 그다음 마인드맵은 만들어드렸고 그 다음에 이 보고서에 브리핑 문서, 학습 가이드, FAQ 그 다음에 타임라인이 나와요. 그래서 이 논문은 지금 타임라인이 별로 쓸 일이 없어요. 그죠? 근데 제가 엊그제 해본 건 뭐냐면 엊그제 우리 INC 5.2가 성과 없이 끝났잖아요. 근데 그 브리핑 문서를 그 IISD 그 국제환경협약 회의 브리핑 해주는 기관이 있잖아요. 거기서 온 이 INC 5.2에 대한 하이라이트 리포트를 던져주고 타임라인을 만들라고 하니까 타임라인과 주요 인물을 쫙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INC 5.2까지 오게 될 때까지 어떤 사건이 옛날부터 있었는지를 쫙 타임라인에 정리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노트북 LM을 적극적으로 논문이나 보고서 그 내용을 파악하시는데 많이 활용을 하시라까지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모두 배워서 잘 써야 되겠네요, 저부터.